안녕하세요. 2024년 1학기 RFS 공개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36기 홍우현입니다. RFS에 입회하시게 되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리서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본 영상은 RFS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샘플 영상입니다. 해당 산업 발표는 2023년 11월에 진행된 세미나를 제시하는 영상으로 그 이후 진행됐던 내용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RFS 홈페이지 리서치 메뉴에서 보고서 정문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 영상이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겠으며 특히 반도체 기술 중 HBM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전자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연산과 처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반도체는 복잡한 생산 단계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별로 분업화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품종과 맞춤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를 담당하는 칩리스와 팹리스, 위탁 생산 업체인 파운드리, 후공정 업체 오사트를 거치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이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반도체 중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업황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전방 산업의 불황 등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감소에 따라 경기 민감도가 높은 메모리 반도체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세계 기업 모두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조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을 통해 재고 조절 및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였으며 PC, 스마트폰 등 전통적인 전방 산업의 신제품 출시 등 수요와 경기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선행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 또한 반등을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판매 단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반도체 산업의 주목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본 리서치 팀은 사이클 회복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수혜를 전망합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따라 소비자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부가가치 칩의 등장으로 생산자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시장 사이클에 민감한 산업으로 사이클 저점을 통과 중인 현 시점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 지표인 비트그로스는 꾸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전망합니다. 첫째,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HBM 판매량 증가입니다. 많은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AI의 특성상 고성능, 최첨단 반도체인 HBM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둘째, 후공정의 중요성 부각입니다. 전공정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둔화됨에 따라 후공정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전체 구조가 바뀔 것을 전망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첨단 고부가가치 메모리 HBM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BM은 기존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함으로써 대량,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도록 한 제품입니다. 주로 AI 반도체로 사용되며 현재 HBM3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HBM의 양산은 8년 전이었으나 현재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GPU에 HBM이 사용되기 시작하며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갔습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부상함에 따라 많은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했고 그 결과 GPU는 AI 시대의 필수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GPU의 데이터 연산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은 HBM뿐입니다. HBM은 적층형 구조를 통해 용량을 키우고 I/O 핀 또한 기존 GDDR6 대비 10배 많아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이뤄내며 GPU에서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GPU 성장은 HBM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GPU의 폭발적 수요 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HBM의 공급 부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HBM 수요의 90%는 엔비디아를 통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1.15%로 급속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HBM 생산 능력이 부족하여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 1분기 HBM 설비 증설에 맞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판매량 증가와 매출 상승을 전망합니다. HBM의 높은 가격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을 전망합니다. HBM의 가격은 D램 대비 약 7배 정도 높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 수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HBM3E, HBM4 등 HBM 제품 라인업이 증가하고 판매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 전체 ASP 증가가 기대되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HBM의 공급 쇼티지가 해소되었을 때 메모리 업체들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해당 우려는 과도한 우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학습 단계에 있는 생성형 AI가 추론 단계로 발전했을 때 HBM 수요는 또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더욱 고도화된 성능과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HBM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가 유지됨에 따라 GPU와 HBM의 동반 성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쿠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해당 시장이 초기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성장은 지속될 것을 전망하며 이는 곧 GPU의 핵심 부품인 HBM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메모리의 파운드리화에 따라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할 것입니다. HBM은 메모리 기술력뿐 아니라 뒤에서 설명드릴 후공정 기술이 상당 부분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수주형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제품 생산을 통해 공급자 우위와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후공정이 주목받게 된 과정과 패키징의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징은 과거 외부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성능은 전공정 과정에서 미세화와 칩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왔는데 해당 방식이 기술적, 비용적 한계에 도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키징을 통해 전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성능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의 칩에 여러 기능을 넣었던 시스템 온 칩에서 여러 칩을 별도로 생산한 후 하나의 패키지에 연결하는 시스템 인 패키지로 패러다임이 변환하고 있습니다. 칩넷은 이 SIP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칩 생산의 수율과 연결성을 확장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가장 핫한 칩인 엔비디아의 H100 칩이 해당 SIP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본딩이란 각 칩을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HBM 발전에 따라 TSV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칩을 수직으로 연결함으로써 전기적 기능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은 후공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전공정 기술을 필요로 해 전공정 기술을 보유한 IDM, 파운드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주목도를 높인 사건은 TSMC와 삼성의 애플 AP 수주 경쟁이었습니다. TSMC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통해 애플의 AP를 전량 수주하기 시작하며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해당 시장은 연평균 23%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캐펙스, 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발전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HBM 생산과 패키징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레거시 제품들의 아웃소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TSV 공정에 사용되는 TC본더 등 반도체 장비 업체가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HBM 밸류체인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경쟁사 제품 대비 2분기 정도 빠른 크로스오버와 고부가 제품으로 체질 변환을 통해 이번 업사이클에서 수혜가 점쳐집니다. 또한 2등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HBM 분야의 선도로 자리매김하며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으며 D램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이뿐 아니라 HBM 생산에 활용되는 TSV 캐파를 2.5배로 증설하고 HBM3 출하에 나서면서 선도주자인 SK 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1위 오사트 업체로 레거시 물량의 외주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장 매출을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장하고 있으며 베트남 공장의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62.6% 증가하며 고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베트남 이 공장의 신규 가동과 함께 매출액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TSV TC본더를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TC본더는 HBM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로 본더 장비 매출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HBM 선도주자인 SK 하이닉스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HBM과 SK 하이닉스 성장에 따라 동사도 수혜를 누릴 것을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해당 영상이 RFS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